44번.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일단 역함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1대1 대응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증가 또는 감소 함수. 그러니까 완전 증가하거나 완전 감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이것도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배워야 될 게, 만약에 F랑 G, 그 다음에 H를 합성을 시켰어.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역함수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만약에 역함수를 한 번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정반대가 됩니다. 자, 맨 앞에서 이 방향으로 흐르잖아, 그치? 위치가 정반대. H,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고, 이게 각각 역함수 역.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F 한 다음에 만약에 G의 인버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버스를 취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먼저 G를 갖고 F 해. 그럼 여기 안에는 인버스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게 이제 영향을 줘. 인버스의 인버스는 원래대로 지우고 여기는 이제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이거?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1 이거를 K로 잡 K는 여기 있으니까 얘를 알파로 잡고, 그러면 이 인버스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깥으로 끄집어내 1, 그 다음에 끄집어냈으니까 얘가 나갔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바뀌는 거야. 얘는 1로 가고 얘는 위치를 정반대로 가. 같은 함수니까 T가 안 나. 이랬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F 합성 이렇게 한 거에다가 인버스 없애는 조건으로 알파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이랬지 이거?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해석된 거고, 이거의 값을 우리가 이제 알파로 놨던 거죠. 알파를 찾을 때 여기서 한번 가 보자. F의 2라는 것은 일단 2를 대입하니까 2에다 플러스 K. 얘가 1이 나와야 하니까. 그 4잖아, 그치? K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어. 맞죠? K는 마이너스 3이 됐어. 마이너스 3 쓰고 지운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자. 자, 여기다가 F에다가 만약에 F 알파를 얘가 1이 나와야 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F 알파가 들어가고 절대값 한 다음에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뭐가 됐어? 1이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가? 4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F 알파가 양수라고 생각해. 아니, 양수. 0 이상이야. 그럼 얘가 F 알파의 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요거는 2가 된다. 말이 되죠? 얘가 이제 만약에 음수. 그럼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 되고, 맞죠? 얘는 4야. 그럼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가 있니? 없잖아, 그치? 이런 거는 없다, 이 말.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를 여기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게 푼 건데, 이게 필요한 성질이라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대입할 거야. F 알파는 일단 알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3이 얘가 2가 되고, 알파의 알파 얘가 5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알파가 좀 전에 처음 0 이상일 때 알파 제곱이 5가 됩니다. 결국 알파는 6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음수일 때는 없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5가 되는 필수는 없으니까. 이해됐죠? 3번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47번. 자, x에서 y로 함수, x에서 y로 함수 있다. 여기 인버스가 둘 다 있으니까 이건 1대1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역함수가 있다라는 말이니까. 맞죠? 그럼 F를 우선 좀 찾아봅시다. F는 1, 2, 3, 4에서 1, 3, 7, 9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냥 3일은 3이니까 3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2는 3, 3, 9니까 9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9, 3, 27이니까 7로 연결합니다. 맞지? 4제곱은 81이니까 1로 연결합니다. 어렵지 않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얘도 1, 2, 3, 4 해놓고 이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7, 그러면 이거는 1357죠? 13799. 그럼 1이라는 거는 7에 1제곱이니까 이렇게 77에 40. 그 다음에 79, 63로 가고, 그 다음에 73, 21 이런 식으로 가고. 알겠니? 요게 이제 G예요. 연결하는 식이. 그럼 그냥 보면 되죠. 요거 뭐 어때? 거꾸로 대응이니까 1에서 어디로 가야 돼? 4잖아. F4예요. 얘는 7에서 어디로 가느냐? 거꾸로 갔어. 3이잖아요. 2에서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F4는 바로 가야 되니까 G3도 바로 가야 되니까 이거 3으로 가겠네. 맞지? 여기 더하면 어떻게 되지? 1번이 되겠습니다. 정역 공역이 실수 조체고 역함수가 조체. 1대1 대응이야. 그 다음에 물론 이건 이제 증가 또는 감소. 아예 증가하거나 아예 감소.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둘 다 기울기가 음수네요. 그럼 감소함수.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이제 x가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어때? 공역이라고 했고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은 치역이잖아. 그럼 치역이라는 거는 역시 실수 전체,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에서의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 이랬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1,0을 지나고 얘도 1,0을 지나. 1,0을 지나야 하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a.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 말? 이 말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되고 역함수 존재하니까 1대1 돼요. 그럼 치역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을 기점으로 해서 1,0을 지나야 되니까 a는 3분의 1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지 이 말? 자, 그러면 어쨌든 1,0을 지나고 있고, 그러면 기울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뭐, 네? 왼쪽이니까. 오른쪽에서는 좀 더 완만, 이해됐냐,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걸 한번 찾아보자. 역함수가 이거니까, 얘 F의 인버스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F의 인버스니까, 생각해보자. 이게 F의 인버스라고. 그러면 얘를 고려해보면 어떻게, F에다가 B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G7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거? 그러면 G7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돼? 요거를 갖다가 일단 K로 볼게. 그럼 F의 인버스에 7을 집어넣었을 때 K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F에다가 K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럼 잘 봐요. 나오네. 자, 7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7이 나올 거야. 알겠니? 그럼 요때 이제 A가 X가 K니까 K, 7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 정의가 맞지? 그럼 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K 집어넣고 1 할 때 7이 나옵니다. 이렇게 K를 정해주면 K는 어떻게 나오죠? K는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에 왼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G7이라는 게 마이너스 6이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B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랑 얘를 주목하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구했으니까 지우고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연결해서 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y 값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9는 한 이 정도에서 y는 마이너스 9. 그럼 이때 값이 뭐가 나와? b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요 점은 어디다 대입해 되면 1보다 x가 이제 여기 1이니까 1보다 큰 쪽이야. 그럼 여기 식으로 왔을 때 여기다 대입. 자, b를 넣을게. 3분의 1에다가 b를 대입하고 플러스 a는 3분의 1이었어. 그거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죠? 그럼 b를 저쪽으로 옮기고 10로 옮기면 19가 됩니다. 맞죠? b는 19가 됐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 둘의 이제 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는 3분의 1이고 하나는 19가 3분의 19.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9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자, 여기서 이제 인버스가 다 있으니까 이거 1대1 대응, 얘도 1대1 대응 됩니다. 맞죠? 정리를 좀 해볼게. 자, G에 있어서 요걸 갖다가 일단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G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40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그 2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좀 가파르게 오른쪽에선 1이니까 맞지? 대충 그림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25를 집어넣었어요. 25,50이 돼요. 맞지? 40이 되려면은 여기쯤이 되고 니 여기 알파, 40 있으니까 누구를 써야 돼? 얘를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2알파가 40이 되도록 알파를 정하자. 알파는 얼마야? 20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알파는 20이 나온 거죠? 알파는 2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의 20을 찾아라.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f 20이잖아요. 그치? f 20을 찾으면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5 20에다가 1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보도록 하자. 얘는 어떻게 돼? f 인버스에 g 40이니까 여기 40 들어가면 만족하잖아. 40 집어넣으면 69가 돼. 그치? 얘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f 인버스가 있으니까 입출력을 바꿔. 근데 f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 5k 넣고 플러스 20 한 다음에 65. k로 구하면 되는데 이게 4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부 40이니까 k는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의 값 자체가 얘였는데 그걸 k로 놨으니까 k는 9다. 그럼 얘는 9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19과 9의 합 119가 되겠습니다.